멕시코에서 팔로워 1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틱톡 라이브 방송 도중 총격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미용실 괴한이 침입해 내부 소파에 앉아있던 23세 여성에게 총을 쐈고 그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은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틱톡 라이브 방송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SNS에는 총격 당시 영상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총을 쏘기 전 신원을 확인하는 듯한 남성 목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패션 모델이자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왔으며 사건은 멕시코에서 심각한 여성 대상 범죄, 이른바 페미사이드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847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유엔은 매일 1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 95%는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현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수사와 기소율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교도관이 수감자와 사랑에 빠진 대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 모건 페리바니, 그녀는 2022년 사우스 요크셔 돈캐스터에 있는 HM 린드홀름 교도소에 입사해 일하다가 한 남성 수감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연애편지, 교도소 내부 제보로 드러났고 경찰은 이들의 침실과 감방을 수색,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바니는 사건이 발각된 뒤 퇴사했지만 수감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그의 감방에서 바니의 사진이 발견되며 관계가 계속됐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바니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런던 HMP 원즈워스 교도소에서 기혼 교도관이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라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기르던 애완사자에게 물려 사망한 건데요. 현지 시간 8일 이라크 나자프주 쿠파에 사는 50세의 남성 아킬 파크르 알디는 자택 뒷마당에서 키우던 사자의 우리에 다가갔다가 사자에게 송곳니로 공격당해 목과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소총으로 사자를 사살하며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알딘의 시신은 사자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알딘은 외래 동물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지역의 유명 인사였고 이달 초 직접 사자를 구매해 길들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라크는 2014년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호협약에 서명했지만 여전히 희귀동물 밀거래와 개인 소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후유증과 느슨한 법 집행, 희귀종 수요 증가가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충격적인 범죄 사건에 대해 총사령이 집행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88세 독거 여성 양 씨의 집에 침입한 1974년생 유모 씨는 그녀를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저우시 중구인민법원은 류 씨에게 강간죄와 고의살인죄를 적용, 사형과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지난 13일 류 씨는 형장으로 압송돼 총사령이 집행됐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대상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노인 안전과 농촌 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식당 출입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오사카의 레스토랑 하야신이 중국인은 무례하다며 출입을 금지하는 쪽지를 출입문에 부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중국어로 적혀 있었고 SNS에도 게시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이런 차별은 계속돼 왔습니다. 2023년엔 도쿄의 식당이 중국어와 한국어로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사례도 있었고 일본어로 중국 바이러스 예방이란 문구까지 남겼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엔 신주쿠의 한 이탈리안 식당이 한국인, 중국인 거절이라는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헌법은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손님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들은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이익을 얻기 위해 차별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국인 방문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런 차별이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